나는 이미 많이 누린 사람이잖아. 국회의원도 3번이나 했지. 그때 학생운동하고 민주운동할 때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고. 예. 근데 세상이 바뀌어서 예. 내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고 장관도 지내고 그런 사람이 예. 더 뭘 지 욕심이나 뭐 안일한 미래 이런 걸 챙기고 살겠어. 예.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장관하고 삼선 하시고 소위 정치 여정을 쭉 다 해오시면서 이제 부산시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부산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부산이 그만큼 위기다. 위기의 부산을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려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이 돌아가서 싸워야 된다. 지금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이번 선거는 무조건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선거가 될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는 부산에 미래가 없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분들이 지금 부산을 이렇게 몰락시킨 주범들입니다. 예. 범이란 말을 써서 좀 그렇지만 주범이죠. 예. 다른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과거부터 계속 부산 경제에 대해서 쪼그라뜨린 예.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도 그랬어요. 예. 국제그룹을 해체시킨다든지 예. 동명목재그룹을 빨리 해체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산 자체로도 국민의힘이 한 25년 거의 독점을 하는 상황 속에서 예. 수도권이나 서울은 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점점 더 쪼그라드는 이 구조를 만들어낸 장본인들 아니겠어요? 전임 시장이 오거돈 시장이신데 민주당 소속이었죠. 그 책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은 이제 처음 부산시장을 맡아서 한 2년 가량 하다가 그만둔 건데 그 2년 동안에도 뭔가 좀 크게 뭘 보여줬다. 네. 한방 보여줬다 이런 건 잘 못 느끼죠 사람들이. 네. 그렇지만은 그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도 오거돈 시장이 과거에 국민의힘 부산시장들은 무슨 정권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김해공항 확장하는 것 정도로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결정이었어요. 예. 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겠지만 그거를 인정하고 가는 순간에 부산 경남 미래가 없어지는 거지. 그걸 이의를 제기해서 끝까지 물꼬를 바꿔놓는 데까지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민주당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국민의힘 시장이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지. 부산 시민들 많이 만나실 텐데 주로 무슨 말 많이 들으세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뭐 살기 어렵다. 살기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예. 코로나 때문에 더 답답하고 죽겠다. 그럼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같이 견딥시다. 네. 최대한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정부 맡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조금만 참고 견딥시다.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힘내자. 네. 이번 여론조사를 보니까 오늘 부산에서 민주당 여론조사 지지율이 많이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산의 민심의 어떤 작년 연말하고 연초는 아주 바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예. 근데 그 바닥을 치고 1월 중순부터는 상승 추세로 올라서기 시작했어요. 예. 민주당이. 예. 그래도 뭐 급격하게 바뀐 건 아니고 예. 아주 서서히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 그런 건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우선 이제 연말까지 그 바닥을 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예. 좀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19 환자도 연말 연시에는 1000명 수준이다가 지금 이제 300명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격감했잖아요. 예. 또 코로나 백신 문제도 그때 연말쯤에는 왜 우리는 백신 없어 그러고 막 국민의힘이 뒤에다가 우리는 백신 없다 그러고 예. 써붙여놓고 막 기억납니다. 그랬는데 다른 나라들이 먼저 뭐 구했다는 나라들도 백신 맞는데 예. 크게 빠른 속도로 접종이 아직 안 되고 있다든지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부터 맞기 시작한다 그러면 큰 차이 없이 예. 백신 확보가 되는구나 예. 뭐 그런 안심도 있는 거고요. 예. 또 뭐 검찰 파동도 이제 좀 잠잠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요인도 플러스 요인이 되고 전반적으로 여당 오늘 여론조사를 부산에서는 이제 그런 것과 함께 예.
제가 12월 29일부터 부산에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예. 벌써 한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1월 12일 날 출마 선언도 했고 그렇습니다. 매일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가덕 신공항을 집중적으로 예. 문제 제기하고 예. 2월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시키는 예. 그 작업에 올인을 계속 해왔죠. 예. 그런 것도 부산 시민들에게는 득점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가덕 신공항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저 터널에 대해서 좀 여러모로 비판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또 DJ라든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말씀도 하셔서 지금 사실 야당 의원들이 좀 비판적 성격의 그런 논평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대표적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선거가 급하니까 DJ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좀 비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민의힘이 이제 뭐 급해지니까 가덕 신공항을 찬성하고 나오는 것까지는 뭐 좋은 일인데 예. 또 그 따라오는 입장에서 며칠 전에는 아니라 그랬다가 며칠 만에 말을 바꾸려 그러니까 좀 면구스러우신가 예. 갑자기 하늘 해저 터널을 1+1으로 끼워 팔개식으로 던졌어요. 예. 근데 이게 좀 부산에 와서 그건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부산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잘 따져보지 않고 막 질러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뭐 그런 대형 건설 사업을 하면은 무조건 좋아할 것처럼 예. 생각하는 그런 단견의 발로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DJ 노무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오래된 시대에도 이미 뭐 그럼요. 박정희 시대에 붙어 있던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사람들은 일제 시대 때부터 일제 했던 시대 이야기입니다. 때부터. 예. 근데 일본 사람들이 교묘해서 절대 자기들 그 희망을 앞장 세우지 않고 늘 한국 사람들에게 던져서 한국 사람들이 야기하게 하고 그런 접근을 취해왔어요. 그 전직 대통령들도 뭐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런 자리에서 화두가 되면은 일단 덕담 수준에서는 그래 뭐 한국 일본이 터널 연결되면 좋겠네 하는 수준의 이야기들은 왜 못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걸 구체적인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따져본 건 아니죠. 예. 사업으로 검토해서 따져본 결과는 그건 경제성도 없고 예. 또 뭐 역사성이나 또 뭐 한일 관계 뭐 그 국민 감정을 생각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이미 다 내려진 겁니다. 예. 그것과 뭘 마치 전직 대통령들이 다 그걸 하자고 덤벼들었던 것처럼 말하는 거는 현실을 왜곡하는 거죠.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현실을. 좀 무식한 측면에서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방금 해저 터널 같은 경우에 대형 프로젝트라고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경제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예. 이것이 실제로 경제성이 없거나 그런 것이 시대가 달라졌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건도 형성됐을 텐데 다른 여건이 김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경제성이 없고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거나 이득이 되지 않는 그런 사업입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 거론되는 이야기들, 과거에 나왔던 제안들 이런 걸 다 종합해 보면은 그 한일 해저 터널이 한 200km짜리입니다. 230km 정도 되죠. 예, 근데 이제 해저 구간만 치면은 200km 이내인데 총 길이는 200km 넘죠. 예, 예. 그 200km 구간을 건설하는데 1차선 단선으로 해도 100조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 오고 가는 거 1차선씩만 해서. 예, 예. 그런데 이걸 복선으로 하면은 그 이상 들겠죠. 150조 뭐 이렇게 들지 않겠어요? 예, 예. 100조만 든다고 생각을 해도 그 전에 일본 사람들이 제안했던 거는 90%는 일본이 될 테니까 한국은 10%만 대라. 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렇게 따져본다 그러면은 일본 사람들이 왜 자기들 90%를 되겠다고 할까?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터널이 일본에 있는 해저 터널 한 50몇 킬로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저 영국하고 프랑스 영프. 예. 예. 그 유로스타 터널 예, 예. 스타트. 그거는 40km가 안 되죠. 40km가 안 될 겁니다. 예. 뭐 그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이게 그럼 만약에 착공이 되면 전 세계 가장 긴 터널이 되는 거죠. 터널이네. 해저 터널이 되는 예. 거네요. 근데 그걸 바다 수심이 뭐 200m 뭐 이렇게 되는 깊은 바다인데 그 밑으로 터널을 놔야 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같은 21세기 시대에 예. 그렇게
km가 넘는 해저 터널을 타고 일본 kyushu와 부산을 연결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들어오고 한국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또 가고 하면서 왕성한 교역과 사람의 이동이 있을 것인지 예. 또 통행료도 엄청 비쌀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 면에서 그 비싼 공사비를 예. 감당해 가면서 그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두 번째는 부산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부산은 지금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에 있는 물류 종점이자 기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만 된다고 치면 예. 아니면 남북 교류 협력이 잘 일어나서 북한길이 열린다고 치면 예. 이제 대륙 루트가 부산에 와서 바다로 다시 바다의 해양의 물류가 부산에 와서 모여서 대륙으로 올라가는 이런 대륙 물류의 기점과 종점이 되는 건데 일본하고 터널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이 종점. 종점이 일본이 되는 거죠. 예. 일본이 우리보다는 인구도 훨씬 많고요. 1억, 어부지리를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1억 3천만 아니겠어요? 이를. 그렇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90%를 부담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을 대륙 국가로 만들어주는 일이다. 아. 두 번째,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있는데 예. 일본에게 더 많은 이익을 안겨다 주는 일이다. 부산으로서는 잘못하면은 항구 도시 부산이 쇠락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찬성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일이죠. 가덕도 신공항 자체도 물류를 중심으로 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물류 중심의 어떤 기능조차도 그렇죠. 희석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가덕도 신공항이 여야 모두 일단 찬성과 지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혹심이 좀 있으신지. 김종인 대표도 찬성을 했으니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 특별법은 통과가 되어야죠. 예.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남는 숙제가 조기 착공입니다. 이게 2030년 엑스포 유치를 신청해놨는데 예.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예. 30년에 엑스포를 개최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2029년까지는 완공이 돼야 돼요. 10년 남았습니다 지금. 10년도 안 남았죠. 오늘 8년, 8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예. 완공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한 공사비 6, 7조 원짜리 대형 건설 공사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걸 좀 면제하더라도 사타, 기본 계획 수립, 각종 영향 평가, 예. 기본 기초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정상적인 속도로는 한 5, 6년도 걸립니다. 그러면 공사까지 생각하면 완공이 안 되죠. 예. 그리고 2023년에 그러니까 내후년에 엑스포 유치가 결정이 돼요. 부산만 신청한 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도 예, 신청을 했겠죠. 경쟁을 해야 되니까. 모스크바도 신청을 해놨고 그렇습니다. 예. 또 뭐 토론토도 신청한다 그러고 이런 예. 상황이니까 예. 그런 도시들과 경쟁해서 우리가 따올라 그러면은 23년에 지금 예상으로는 11월에 그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 예. 각국 대표가 모여서 투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 전까지는 심사단도 오고 그럴 텐데 예. 부산의 가덕도 신공항이 착공을 했다. 29년 목표로. 이런 정도가 되어야 유치 성공에 큰 점수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미 인프라를 준비하기 위한 카운트다운을 그렇죠. 시작했다. 예, 예. 이런 걸 보여주자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지금 뭔가 서둘러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조금 신속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사전 단계들을 한 절반 정도로 압축해야 되는 거죠. 압축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그런 대형 국책 사업, 88 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개최, 또 평창 올림픽 개최 이런 거 할 때 그런 것들을 위한 이 국책 건설 사업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한 전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전례들을 잘 벤치마킹해서 예. 이번에도 그런 과정을 한 배 이상의 속도로 예. 좀 압축해서 팍팍 진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패스트 그러려면 본인이 다른 후보들보다 김 의원께서 좀 더 그쪽에 적합하다,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유리하다. 월등히 유리하죠.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런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허가 절차, 영향 평가 절차, 뭐 어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저런 설계 작업 이런 것들도 압축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도 계속 긴밀하게 돼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매년 연말에 이루어지는 정기 예산만 갖고서는 이건 마냥 늘어집니다. 예.
그럼 뭐 기본 설계 예산을 따놨는데 그 다음 해 가서 또 연말에 또 실시 설계 했었다 이러면 설계만 2년짜리입니다. 이거를 가령 뭐 기본 설계 예산, 기초 설계 예산은 추경에서 따내고 예. 그래서 기초 설계 들어가고 예. 또 연말에 실시 설계 예산 따내서 또 들어가고 1년에 두 개가 한꺼번에 진행되는 예. 이런 식이 되어야 가능한 거죠. 아하. 제가 말하는 시간표가 지켜지는 겁니다. 예. 그런 일을 하려 그러면은 일단 민주당 지배하에 예. 앞으로 3년에도 민주당이 국회 180석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도 아직도 지금부터 쳐도 1년 반 남았습니다. 그 1년 반 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예. 민주당 부산시장이 예. 삼각 편대가 되어서 원팀으로 열심히 추진해도 빡빡한 일정입니다. 그런데 야당 시장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게 잘 되겠습니까? 형이 쉽지 않겠죠. 예.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하는 것으로 그러면은 마스터 플랜을 짜고 계십니까? 제가 일방적 욕심을 부려보면은 2003년 11월 전에 한 10월, 11월이 총회니까 엑스포 유치 총회니까 예. 10월쯤에 착공을 해서 예. 2029년, 예. 2030년 되기 전에 무조건.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음.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2030년 엑스포보다 엑스포를 치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되거나 달라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예, 예. 오히려 좀 당기면 당길수록 예산은 더 줄어들겠죠. 각종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예, 예. 조기에 정리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렇죠, 예.